일단 오늘은 그 삼성전자를 일단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계산은 이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오를 때 파동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한번 파동 갔고 이렇게 한번 하락 파동 나왔고 다시 한번 재상승 파동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조정을 거쳤는데 파동 흐름상 이 정도 가격 25만원 이하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전에 상승은 좀 완만한 편이었어요. 물론 거기도 똑같은 파동 흐름을 가졌습니다만 이번 파동이 상승이 워낙 강력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점 대비해서 26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 가격도 사실은 그 매수가 아직 들어오긴 좀 이른 가격에 좀 더 내려가야 이게 반전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기준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개별 종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기준점은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종목은 일반 종목이 아니라 시총 2위짜리 종목이지 않습니까? 예, 시총이 1000조가 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사실은 반등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잡혀야 정상이에요. 파동 이론을 안 따지더라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지금 그 이 두 종목에 대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14개에서 15개 정도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버스도 포함은 됐어요. 그 얘네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다 보니까 얘네들이 반등이 잘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뭐 매수 사인을 25만원 이하에서 사인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인은 중장기로 끌고 가라는 개념보다는 단기 대응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으로 일단은 타이밍을 노리실 수 있으면 노리셔라, 이런 말씀 드렸고, 사실은 하이닉스는 파동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타이밍이 좀 빠르지만은 어차피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얘도 또 동일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삼성전자가 25만원 이하 가격은 요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인 낼 때가 24만 8천원이었는데 그 타이밍에 하이닉스도 170만원 이하였습니다. 그럼 170만원 전후에서 매수하면 맞는 거고요. 어쨌든 두 종목이 지금은 반전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가 어제 하락폭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오늘 반등폭이 빠릅니다만은 뭐 결론은 도친 개친이에요. 그리고 사실 속마음은 제가 이 종목을 어차피 살 바에는 이 종목을 사느니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걸 사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어차피 수익 노릴 것 같으면 단기 관점에서는 그걸 사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들 지금 심리가 그렇지를 못해요. 이 하락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고, 저도 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종목들에 대한 진행이 지금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상 얘를 얘기하기가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원래 평상시 같았으면 당연히 이걸 사라고 했을 텐데 그냥 본주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반전을 하면은 코스닥도 낙폭을 줄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알테오젠이 오늘 2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알테오젠은 코스닥 시장 시총 1위잖아요. 근데 얘가 20% 가까이 하락을 했던 거는 아까 제가 기사 링크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서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기술 특허에 대한 부분을 이미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한테는 악재가 되고 삼성 에피스는 호재가 되니까 주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그 뒤에 다시 접한 기사를 보면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 그렇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코스닥 시장은 겹악재를 맞은 셈입니다. 원래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짓눌리는 상태에서다가
거기다가 알테오진이라는 시총 1위 종목이 또 눌려버리죠. 거기다가 또 2차 전지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지수 자체가 반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반전은 안 나오면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은 지금 주봉상으로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실게요. 쭉 보면은 이 한 칸이 1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4월 27일 날 고점을 찍고 하락했던 이 흐름이 자, 뒤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시장이 사실 코스닥 시장도 하락을 참 많이 했어요. 폭락도 많이 하고 정말 어려운 시간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경우를 봐도 하락이 저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지금 현 시점입니다. 이거 현 시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저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던 적이 없어요. 과거 흐름을 봐도 하락장에서도 그렇게까지 하락이 강하지 않았어요. 자, 이건 주봉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리만 브라더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도 단기간에 급락을 많이 하긴 했어요. 퍼센테이지가 크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폭락이 있었을 때 그보다 더 큰 상대적인 큰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언제하고 유사해져 버렸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현 상황은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하고 동일해졌습니다. 동일 수준으로 갔어요. 그때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생기고 거의 6개월 이상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길죠. 사실은 그때도 마지막 절정 구간은 여기 한 달 정도고 실제로 나머지는 그냥 하향 추세였었어요. 반등을 하고 내리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어쨌든 그걸 통합해 봤을 때 마이너스 55%인가 53%인가 그렇고 6개월에 걸쳐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거의 필적할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은 하락을 해 있고요. 자, 하락이 크면은 그게 자랑이냐? 그게 아니라 그런 하락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저점을 찍고 다시 재상승을 했을 때 상승률은 125%에 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상승을 했을 때의 상승은 단기 1차 파동만 해도 110%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길게 봤을 때는 이만큼이든 어쨌든 50% 40%씩 오르고 레버리지도 지금 최소한 여기서 주가가 2배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7,000원 기준 잡았을 때도 14,000원까지는 오를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포기하실 단계가 아니다.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결국 하락이 크기 때문에 반전 시도는 증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결국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수가 반전을 할 때 지금까지 상승했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아니면 코스닥 시장을 상승시켰던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쪽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지수는 오르는데 종목은 다른 걸 통해서 올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오를 수도 있어요. 반도체가 여전히 업황이 좋으니까. 근데 그거는 장담을 못해요. 지수는 반드시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 지수의 상승이 반도체를 통해서 오를지 아니면 2차 전지를 통해서 오를지는 모르는 거죠. 바이오를 통해서 오를 수도 있고 물론 전체가 다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반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라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계산했을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신규로 투자를 가실 것 같으면 차라리 지수를 노리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당장 그걸 결정 안 지어도 돼요. 지금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어쨌든 샀다 팔았다 하면서 풀어가시면서 조금씩 옮겨 타도 돼요. 근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수 반전을 통해서 올라올 때 예전에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다시 오르면서 지수 반전을 주도할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2008년도에 2009년도에 2010년도에 2011년도에 2012년도에 2013년도에 2014년도에 2015년도에 2016년도에 2017년도에 2018년도에 2019년도에 2020년도에 2021년도에 2022년도에 2023년도에 2024년도에 2025년도에 2026년도에 2027년도에 2028년도에 2029년도에 2030년도에 2031년도에 2032년도에 2033년도에 2034년도에 2035년도에 2036년도에 2037년도에 2038년도에 2039년도에 2040년도에 2041년도에 2042년도에 2043년도에 2044년도에 2044년도에 2045년도에 2046년도에 2047년도에 2048년도에 2049년도에 2050년도에 2051년도에 2052년도에 2053년도에 2054년도에 2055년도에 2056년도에 2057년도에 2058년도에 2059년도에 2060년도에 2061년도에 2062년도에 2063년도에 2064년도에 2065년도에 2066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단타를 제가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단타 종목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마키나락스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요걸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아침에 요 자리 가격대 참 좋았거든요. 요 자리 어제부터 노리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빨리 내려와 버리는 바람에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요거 샀으면 수익 난데 요거는 아쉽지만 할 수 없이 패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호건설이니 또 한성기업이니 이런 것들은 단타로 노리기가 좋잖아요. 근데 안 내려와요. 내려오면 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패스. 그러면 이제 오늘 들어간 거는 삼성전자 이거 하나만 그냥 보고 내일까지 보면서 갑니다.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한 며칠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기존의 종목은 그대로 보유. 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랩 같은 거 이런 거는 단타로 우리가 노렸는데 아직 하루 더 내려오고 있잖아요. 적어도 저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좀 더 추가를 수익을 확대시키고 싶으면은 추가 베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실 거고, 제가 뭐 공식적으로 사인 낼지 안 낼지는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겠습니다. 그냥 구도로 말씀을 좀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준 잡고 지금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